안녕하세요. 돈 세는 구멍마가 돈 버는 TV, 이천희망TV 이천희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상담을 했는데 그분은 마이너스 통장 때문에 적금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상담을 하다 보면 그분만 그런 게 아니고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적금을 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출금 이자가 적금 이자보다 높기 때문에 월급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외상이면 소주 잡아먹는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기억이 있는데 신용카드가 일반적이지 않을 때는 술집에서 단골 손님들한테 외상을 줬습니다. 그러면 단골 손님들은 일단 외상을 그날은 지고 가서 다음에 외상값을 마련하면 그 외상값을 갚으러 술집에 다시 갑니다. 일단 갚고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술 마시겠죠? 마시면 이런 일이 반복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술집 주인은 돈을 벌고 단골 손님은 건강도 잃고 돈도 많이 허비하게 됩니다. 물론 술집 주인도 돈을 뗄 확률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상관리 노하우를 가진 술집 주인이라면 이런 시스템으로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은행도 마찬가지고요. 마이너스 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은행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열어주면 소비자들이 대출금을 쓸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한도를 신용과 직업이 좋으신 분들한테는 부담 없이 열어줍니다. 근데 마이너스 통장은 열리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에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자유롭게 쓰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 쓸 때는 고민을 하시고요. 처음에는 잘 갚아 나가십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보면 점점 마이너스 통장을 쓰는 빈도가 높아지고 결국 나중에는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를 다 채우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의 판도라가 열리면 그 다음부터 소비는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빚을 질 때 500만 원의 빚을 지는데 2년이 걸렸다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라가는 데는 1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축할 때도 복리가 작용하지만 빚도 역복리가 작용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자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점점점 매달 갚아야 할 금액이 많아지는 거죠. 결국 저축의 많은 부분이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상담했던 분 얘기할 때 말씀드렸듯이 저축 습관을 나쁘게 합니다. 일단 대출금 이자가 적금 이자보다 높기 때문에 대부분 대출금 상환부터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돈이 없으시니까 다시 마이너스 한도를 쓰시게 되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는 줄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 이자를 마련하는데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마음이 착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가까운 분들이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내가 돈이 없으면 빌려주지 않을 텐데 마이너스 한도가 있는 걸로 해서 내가 돈이 있는 걸로 생각하시고 돈이 있는데도 안 빌려주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돈을 빌려주셨다가 잘 받으면 상관이 없지만 돈을 떼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때 원금과 이자를 갚느라고 고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상담하다 보면 보유 상품에 대해서 체크를 합니다. 제 목표 중에 한 가지가 비상예비 자금 마련인데요. 비상금에 대해서 여쭤보시면 어떤 분들은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는 절대 비상금이 아닙니다. 비상금은 내가 어떤 긴급한 일이 있을 때 언제든지 뺐을 수 있는 돈이고 비용이 들지 않는 돈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통장은 언제든지 뺐을 수는 있지만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부분이고 알게 모르게 저희가 그러면 지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즉 저축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통장은 일단 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를 미리 걱정하셔서 열 필요는 없고요. 직업이나 신용이 괜찮으면 은행은 언제든지 마이너스 통장을 열어줍니다. 필요할 때 열어주시고요. 그 필요할 때가 소비성 부채가 아니고 꼭 필요한 부채를 져야 할 때 그때 마이너스 통장을 여시기 바랍니다. 혹시 마이너스 통장에 있어서 고민하고 계시다면 자산을 한번 리모델링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쓸데없는 보험들 해지를 하시고요. 거기서 해지한금이 나오면
마이너스 통장에 원금을 갚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혹시 금융상품 중에 지금 정리해도 무방한 것들이 있다면 마이너스 통장에 대출금을 갖고 마이너스 통장을 폐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다 그러면 한도를 무조건 없앨 수는 없고요. 일단 충분한 비상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그 비상금을 마련한 후에 마이너스 통장을 상환하고 폐쇄시키면 그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당분간 마이너스 통장을 갚을 상황이 안 되신다면 저는 일단 월급 통장하고 마이너스 통장을 좀 분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은 월급 통장에 마이너스 한도를 열어주기 때문에 제가 분리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따로 통장 하나 만들어서 월급이 들어오면 그 통장에 돈을 넣어놓고 자금을 배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월 100만 원에 내가 여력이 있다 그러면 마이너스 통장에 50만 원을 옮긴 통장에서 상환을 하고요. 나머지 50만 원은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시는 게 올바른 방법일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적금이 만기가 됐다 그러면 만기 상황에 따라서 마이너스 대출금을 일부 갚을 수도 있고 전액 갚을 수도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직업과 신용이 좋으면 언제든지 개설해 줍니다. 반면에 직업이나 신용이 나빠지면 그 마이너스 통장은 언제든지 뺏어갈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가 쨍쨍할 때 우리에게 우산을 빌려주고 비가 올 때 우리에게 우산을 걷어가기도 합니다.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부채를 안 지고 살 수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소비성 부채는 절대적으로 조심하시고요. 어쩔 수 없이 빚을 질 때도 마이너스 통장처럼 빚을 쉽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가능하면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채 관리부터 잘 하셔야 됩니다. 요즘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빚을 안 지면 손해 아니야? 요새같이 금리 낮을 때? 그런데 그 빚으로 무엇을 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빚으로 소비가 된다면 문제가 크게 될 거고요. 그 빚으로 은행에 정기예금을 맡겨놓는다면 대출금리가 정기예금금리가 높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방법이고요.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하시면 괜찮지만 성공한다는 보장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빚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빚이 생기면 우리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혹시 마이너스 통장을 그냥 습관적으로 생각 없이 사용하고 있다면 이 방송을 보시고 어떻게 마이너스 통장을 관리하고 해결할 건지 방법을 한번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돈 관리 되세요.